MVP를 못 받았어요. 야구장에 제일 빨리 오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 MVP가 5번, 골든글러브 10회, 9경기 연속 홈런. 슬로버사에 던져라, 안 던진다, 던져라, 안 던진다, 던져라. 양아치 같은 플레이. 이 워 지표를 보면 제가 좀 더 높아요. 마무리 투수로서의 자질을 갖지 않았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흥정입니다. 오늘은 킹캉이 생각하는 프로야구 베스트 라인업. 근데 그 기준을 제가 2000년도 좀 이후로 잡았어요. 그 점을 좀 제 개인적인 이 라인업이 들어간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야수 먼저 해보겠습니다. 외야수가 지금 너무 많아요. 후보들이 너무 많은데 일단 먼저 좌익수. 저는 심정수 선배를 뽑았어요. 왜냐면 이때 이승엽 선배가 56홈런을 칠 때 53홈런을 쳤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진짜 엄청난 기록이었는데 MVP를 못 받았어요. 그때 이제 56홈런이라는 이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못 받았는데, 그때 당시 성적이 어땠냐면 3할 3푼 5리에 장타율이 7할 2푼, 그 출루율이 4할 7푼 8리, 근데 OPS가 1.198이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삼진이 63개였는데 볼넷이 124개, 그리고 4사구가 개수가 133개로 KBO 단일 시즌 역대 1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유일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벌크업에 신경 썼던 유일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별명이 있잖아요, 헤라클레스. 사실 성적만 보고 논다면 이때 MVP를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지만 엄청난 임팩트가 있던 선수라는 거. 그래서 좌익수에는 신병수 선배.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라인에 여기도 좀 후보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요즘 되게 이 핫한 선수 이정우 선수를 넣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KBO에서 정말 좀 말이 필요 없는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프로야구 통산 타율 1위이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넘버원 컨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스윙 메카닉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툴 좋은 선수를 좋아하는데, 수비, 주루, 송구, 컨택, 파워 이 5툴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제 곧 미국으로 갈 선수인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센터 라인에 이정우 선수를 넣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지금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정우 선수를 비교했을 때 바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정우 선수가 미국으로 와서 풀로 주전으로 계속 나간다 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하성이보다 타율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윙 메카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첫 해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인 스윙이 좋아요. 공 무브먼트나 미국 스타일의 볼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외야수 우익수 추신수 선배. 이 선배가 빠질 수가 없죠. 제가 똑같이 아까 툴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신수 선배 같은 경우에는 송구, 파워, 주루, 컨택, 수비, 그리고 성구안까지, 그러니까 6-2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리더십도 좋고, 그리고 후배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선배고, 그리고 야구장에 제일 빨리 오고 제일 늦게 가는 사람. 그 또 일례로 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경기가 한 7시쯤에 하면은 클럽하우스 오픈이 1시, 2시쯤에 오픈이에요. 이제 그 일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직원들이 준비를 하니까. 근데 클럽하우스 직원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추신수 선배. 키를 하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빨리 가는 사람. 이 야구에 대한 이 열정과 프라이드, 이런 게 굉장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강정호 선수는 몇 시에? 저는 딱 문 여는 시간에 딱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그 일찍 가셨네. 네, 딱 문 여는 시간에 좀 맞춰서. 혹시 지각하는 사람도 있나요? 지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훈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각하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야수 3명을 좀 살펴봤는데, 또 후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좌익수의 현수, 김현수, 그리고 LG의 이병규 선배. 워낙 이 적토마 이 임팩트가 또 컸기 때문에 이병규 선배도 너무 잘하는 선수였지만, 저는 심정수 선배의 이 임팩트를 너무 컸기 때문에 좌익수의 심정수 선배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명 타자 부분. 여기서 저는 이승엽 선배를 넣었습니다. 한국 최다 홈런 626홈런.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말 깨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6홈런을 또 기록했잖아요, 한 시즌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시아 신기록이었어요. 엄청난 임팩트를 기록했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MVP가 5번, 골든글러브 10회, 수상 경력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타자가 아닌가, 레전드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명 타자에 이승엽 선배를 넣습니다. 지명타자에 김태균 선수가 올라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균 선배도 사실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워낙 좀 임팩트가 좋고 또 하나의 4번 타자 하면 또 김태균 형이 생각나거든요. 출루율이 또 워낙 좋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근데 그 이승엽 선배의 이 임팩트를 사실 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엽 선배를 넣습니다. 지명타자 하실 때 저기 후보가 좀 많지 않았었나?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 뭐 양준혁 선배도 있었고 되게 많긴 했었는데, 근데 저는 어느 누가 봐도 이승엽 선배의 지명타자 부분을 넘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루수에 왜 이승엽 선배가 안 들어가고 지명타자에 들어갔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제가 일루수에는 이대호 선배를 넣었어요. 이대호 선배. 왜냐면 조선의 4번 타자. 조선의 4번 타자. 그 4번 타자로서의 임팩트는 대호 형이 최고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관왕, 타율, 안타, 홈런, 타점, 득점, 출루율, 장타율 7관왕을 한 적이 있었고, 올스타는 10회 했었고, 그리고 또 기록이 있잖아요. 9경기 연속 홈런. 그리고 미스터 올스타 2회. 뭐 수상 경력이 또 어마어마해요. 이걸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대호 형 하면은 그 롯데자이언츠에서 이 찬스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롯데 팬분들이 대호 형을 굉장히 좋아했던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 대호 형이 가지고 있는 이 타석에서의 이 자신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루수에는 이대호 선배가 들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인데 이대호 선수를 1루수보다 3루로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물론 대호 형이 3루 수비도 볼 수 있지만, 수비가 3루보다는 1루가 대호 형이 더 잘할 수 있고, 그 포지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루 포지션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수 부분에서 여기도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양의지를 선택을 했는데, 박경환 선배도 있었는데, 저는 의지를 선택한 이유가 약간 포수는 그라운드에 좀 어머니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몸은 되게 곰이에요. 몸은 되게 곰인데 이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여우같이 스타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이 상대 팀에서 보면 되게 좀 얄미운 선수 중에 또 한 명이었고, 그리고 저는 팀으로 봤을 때 양의지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의지를 저는 포수 부분에 좀 넣었어요. 물론 박경환 선배도 리드도 잘하고 하지만은 팀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양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의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창이에요. 중학교 동창인데 이 시합할 때 저를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공을 진짜 잘 안 던지는 포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양의지의 이 볼배합을 제가 파악하기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볼배합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럼 동창이었다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주고받고를 많이 하셨나요? 그렇죠. 왜냐면 의지가 포수였고 제가 투수였으니까,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중학교 대회를 시작하는데 의지가 포수였고 제가 선발 투수였어요. 1회 딱 시작하자마자 1번 타자한테 볼카운트 원스트라이크 원볼에 저한테 슬로우볼 사인을 내는 거예요. 보통 슬로우볼 사인이 잘 없어요. 근데 그 타이밍 뺏으려고 슬로우볼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 나는 안 던진다 슬로우볼. 근데 의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슬로우볼 사인 던져라, 안 던진다, 던져라, 안 던진다, 던져라 하고, 알았다고 하고 던졌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홈런을 맞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인이 끝나고 가서 바로 양의지한테 가서 내가 안 던진다고 했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의지도 약간 그런 줏대가 있어요. 자, 다음 이루수 부분. 이루수 부분에는 생각보다 조금 고르기가 좀 편했어요. 정근우 선배.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로 제가 봤으니까. 그래도 역대 이루수 중에 악마의 이루수가 한 2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재원, 약간 악마의 이루수. 그 다음에 한 명이 이제 정근우 선배. 그 이유가 이제 좋게 말하면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양아치 같은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근우 형을 뽑은 이유가 공격력, 수비, 주루 이런 플레이들이 좀 더 기복이 없어요. 근우 형 스타일이. 그리고 근우 형의 그런 근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팀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특히 주루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격수를 봤잖아요. 근우 형이 2루 주자에 나오면 저를 계속 쳐다봐요. 선두 뛰려고. 제가 좀 빠져있으면 선두 뛰려고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만 틈만 생기면 그 빈틈을 파고드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아마 근우 형이 굉장한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루수 부분, 여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김동주 선배를 뽑았습니다. 제가 투를 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형이 조금 툴에 좀 더 가까운 선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만 두산 베어스의 이 김동주 선배의 이 임팩트를 또 제가 봤을 땐 정형이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두산 베어스의 이 두목곰의 그 파워와 컨택, 자신감 모든 걸 다 겸비한 수비 그리고 수비도 잘해요. 그 모든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두산 베어스에서 좀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봤을 때 타석에서 안 좋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아는 유일한 타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한테 그때 유격수의 수비를 하고 있을 때 2루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너가 스윙이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자꾸 라이트 방향으로 쳐서 감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때 그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안 좋을 때 볼넷에서 좀 많이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뭐 주자 3루 원아 3루에 타점을 올리려면 자꾸 밀어치면서 아웃필드로 그냥 밀어치고 타점을 올리는 그런 좀 영리한 플레이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자로서는 굉장한 큰 이펙트가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루에는 김동주 선배를 넣습니다. 유격수 부분, 최고의 난제 유격수 부분. 만약에 2000년도 전이었으면은 저는 과감하게 무조건 이정모 선배님. 하지만 2000년도 이후잖아요. 여기서 좀 난제가 좀 생기는데 저는 여기서 겸손하게 김하성을 뽑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발도 빠르고 수비 잘하고 공격력도 좋고 파워도 있고 뭐 송구 다 좋기 때문에 하성이를 저는 유격수를 뽑았습니다. 이 워 지표를 보면 제가 좀 더 높아요. 제가 좀 더 높은데 제가 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성이를 유격수로 뽑았습니다. 1년 시즌으로 봤을 때는 하성이가 좀 더 이 팀에 도움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성이가 유격수로 뽑았습니다. 지금 이 뽑은 기준이 네. 한국에서 이제 뛰는 기준이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의 성적을 감안하지 않고 한국에서 뛴 걸로만 강정호 선수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저는 하성이를 kontrol하지 뽑겠습니다. 말고 그래도 저는 하성이를 뽑겠습니다. 네, 저는 하성이를 뽑겠습니다. 그냥 좀 악플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투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발 투수에는 제가 류현진을 뽑았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가장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진이 같은 경우에는 제구, 스피드, 마인드 모든 게 다 훌륭한 선수. 그리고 현진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 시절 때 수비가 에러에서 2점 주고 완투하면은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투수예요. 왜냐하면 삼진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라운드볼이 돼서 수비가 에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는 투수 역대급 투수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7년 연속 10승 기록을 하고 미국에 가려고 했으나 강정호가 홈런을 쳐서 그 기록이 깨졌어. 강정호가 홈런을 쳐서 그 기록을 깨져서 욕을 엄청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진이가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믿을 만한 투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투수 중에 많은 분들이 선동열 선수가 최고의 투수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잖아요. 네. 그럼 선동열하고 지금 뽑으신 유현진 선수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만약에 2000년대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역대 그냥 한다면 저는 선동열 선배를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동열 선배 그때 당시의 임팩트는 지금의 현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선동열 선배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경기가 이미 끝났다, 이미 졌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현진이가 나오면 현진이 볼 치기 힘든데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개투에서 오승환 선배를 뽑았습니다. 뭐 돌직구로 유명하고 돌부처라는 말도 있고 뭐 흔들림이 없고 멘탈, 제구, 스피드 그리고 강심장, 위기 순간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든 걸 갖춘 최고의 마무리 투수지만 제가 중간 개투로 승환 형을 넣었습니다. 그 되게 꾸준해요. 승환 형 같은 경우는 꾸준하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의 최고의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고 당연히 마무리 투수에 들어가야 마땅하지만 제가 다음 투수 마무리 투수는 이 선수 때문에 승환 형을 중간 개투로 넣었습니다. 바로 이제 김병현 선배. 이 선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환 형이 중간 개투로 갔어요. 이 김병현 선배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마무리 투수거든요.
그러니까 언더핸드로 150 이상 나오는 스피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왼손 타자는 그 데드볼로 오는 커브볼을 허스팅할 정도의 위력이었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공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미국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진짜 외계인이 던지는 공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무브먼트가 워낙 심하고 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공이었고, 이게 멘탈적으로도 워낙 자기 선수의 자부심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인종차별이 조금 있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전혀 굴하지 않고 바로 뻑큐를 날려버리는 이 멘탈,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서의 자질을 갖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마무리 투수로 김병현 선배를 뽑았습니다. 우리가 그 투수를 얘기할 때 박찬호 선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 네. 박찬호 선수가 한국에서 뛰었다 하면 네. 순위 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다면 레전드, 지금도 레전드시지만, 네. 근데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성적이 궁금하긴 해요. 아까 마무리 투수 김병현 선수를 말씀하셨는데 네. 같이 훈련하신 적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좀 받아 쳐본 적이 있으신지요? 제 30홈런이 됐을 때, 유격수 30홈런을 쳤을 때 김병현 선배님이 투수였어요. 그리고 저랑 그 히어로즈 시절에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었고 뭐 도미니카에도 같이 있었었고, 이 선배님의 이 승부 근성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면, 도미니카 리그에 갔을 때 이제 제가 경기 끝나고 그때 한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저기 끝나고 들어오면 한 10시, 11시쯤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도미니카에서 할 게 없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위닝 축구 게임을 이제 서로 선배님이랑 저랑 좋아해가지고 그 게임을 한 번씩 하는데, 선배님이 이길 때까지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선배님이 이길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한 번만 더 하자, 정말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좀 게임에 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이겼거든요. 와,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한 20번 해가지고 한 번 마지막에 졌어요. 그때가 한 새벽 2시 정도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잠을 잤습니다. 와, 선배님이랑 다시 축구 게임을 하면 안 되겠다. 게임의 선수의 IQ, 운동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그 포지션마다 어디 부분에 IQ가 제일 높은 선수가 배치돼야 되는? 일단 첫 번째로는 포수가 아무래도 전체적인 걸 지휘를 하고, 타자들도 굉장히 많이 상대를 하고, 투수의 컨디션도 알아야 되고, 포수가 좀 머리가 좋아야 팀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포수가 일단 가장 좋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유격수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수비 지휘를 또 유격수가 또 아웃필드나 인필드나 또 지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수랑 유격수가 좀 IQ가 좋아야 팀이 더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뽑으신 선수들 중에서 감독으로 이렇게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가 좀 제일 잘 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라인업에 없는 선수지만 강정호가 제일 잘 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야구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능력,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랑 좀 적합하지 않나. 감독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예전부터 감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긴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뛰었고 미국에서 좀 뛰었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반반 섞어놓고 하면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대만이나 좀 이런 해외 지역에서 감독을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고 한다면은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친구들의 능력은 최대한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거를 한번 저는 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4년이란 기간을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친구가 성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성장할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꼭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호주라든지 다른 해외 지역도 한번 기회가 생기면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이렇게 2000년대 이후로 베스트 라인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